충북대와 교통대 통합 무산의 후폭풍 끝에 오창섭 충북대 총장이 사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교통대는 통합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퇴비를 가장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했다 대표가 구속 기소된 업체는 10년 동안 비슷한 일을 반복해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주시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는 옥천 장애인 야학교장에 대해 구속 촉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생 목격자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구성원 반대로 한국교통대와의 최종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오늘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총장의 사퇴에도 재협상이라는 큰 산이 놓여 있어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지난 3, 4일 있었던 구성원 투표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총장직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대와의 최종 통합 신청서 제출을 묻는 투표에서 교수, 직원, 학생 세 주체 모두 반대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학장협의회는 고 총장이 표결이 부결될 경우 사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만큼 퇴진하라고 요구했고 교수회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고 총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고 총장의 사퇴로 사실상 무산됐던 교통대와의 통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투표에서 교수, 직원, 학생 세 주체 모두 반대한 데는 고 총장의 통합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종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통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통합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도 재협상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협상단이 오면 통합이 원천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사실 본부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교통대로서는 최종 합의안에서 양보하면 구성원들을 다시 설득해야 하고 재투표에서 구성원들이 찬성한다는 보장도 없어 고민이 더욱 깊습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통합 스케줄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재협상에는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가 언제까지 기다려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협상 없이 추가 설명회를 거쳐 충북대만 재투표하는 방안은 충북대 내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 총장의 사퇴로 통합의 불씨를 살릴 기회는 주어졌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고 시간도 촉박해 통합까지 쉽지 않은 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퇴비를 가장해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이미 10년 전부터 충북 곳곳을 돌며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는데 10년 동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무릉도원이라 불리던 괴산의 한 산골마을 농경지에 정체불명의 흙더미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퇴비라며 두고 간 음식물 쓰레기였는데 그 양만 300톤에 달했습니다. 한여름 악취가 진동했고 농지 사이 소하천에서는 개구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오늘 갑자기 보니까 또랑물이 다 썩어가지고 내려가고 냄새가 말도 못해서. 이 업체는 4년 전 음성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200톤을 묻어 마을의 침출수 사태를 일으켰고 동네 이 상류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이 제일 꼭대기 지역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갖고 지난해 제천의 한 곤충 농장에도 700톤을 투기해 주민들을 고통받게 했습니다.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숨이 칵칵 막혀요. 코를 막지 않으면 잠시도 바깥을 못 나가요. 그리고 올해 청주에서 매립한 게 733톤. 이 업체로 인한 악취 고통은 충북 곳곳에서 10년째 이어졌습니다. 바풀이면 바풀,
음식 찌꺼기면 찌꺼기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도 삭지 않았고 물도 줄줄줄 흐르고 그걸 누가 거름이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수법을 반복할 수 있었던 건 법망과 행정처분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업체 소재지인 청주시는 지난 10년간 해당 업체에 12차례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도 여러 차례 했지만 퇴비와 쓰레기의 경계가 모호해 무혐의 처분이 났고 기껏해야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그쳤습니다.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카드도 꺼내들었지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까다로운 단속과 가중처벌 규정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거 검사를 할 때도 이게 흙에 묻기 전에 채취를 해야 돼요. 이게 단시간 내에 그게 딱 이루어져야지 이게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속 상태로 열린 첫 재판에서도 업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고 환경 오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업체의 연매출은 경찰 추산 90억 원. 청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에야말로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지난 1일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창호 작업 중이던 30대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충북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일부 훼손한 정황을 포착하고 모 청소업체 등 3곳에서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허위로 납치 피해를 신고해 경찰 수십 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청원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쯤 11살 초등학생이 납치됐다가 자력으로 탈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 수십 명을 현장에 출동시켰지만 CCTV 확인 결과 허위 신고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선 추적을 통해 신고 학생이 학교 대신 PC방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신고 초등생은 촉법 소년이라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옥천의 한 장애인 야학교장의 발달장애인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장애인과 여성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접 성폭력 현장을 봤다는 추가 목격자가 나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9개의 장애인 단체와 여성 단체가 옥천읍 시가지를 행진합니다. 손에는 성범죄자 구속을 촉구하는 표지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교장은 즉각 구속해라! 이들이 집결한 곳은 옥천의 한 사립장애인 야학교 앞. 성폭력 혐의로 이곳 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달부터 이어진 반발입니다. 아울러 혐의 당사자는 물러났지만 아내는 아직 장애인 관련 기관장에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 인정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 조사도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흘 전인 지난 8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해자는 보란듯이 생활하며 거리를 할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장애인 야학교장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20대 발달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장의 피의 사실을 직접 봤다는 학생 목격자가 처음 나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교장실 안의 상황을 목격하자 교장이 따라 나와 입단속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같이 앉고 있는 걸 봤다고 눈이 마주쳤대요. 얘를 데려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설 이용자의 증언을 듣고 수사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보안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MBC 충북은 당사자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 충북 수출 유공자 시상식이 청주 오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서한 이노빌리티가 3억 불 수출의 탑을, 전진 건설 로봇이 1억 불 수출의 탑을 받는 등 68개사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일동 IMC 박무경 대표가 산업포장을 받는 등 수출 유공자 29명이 정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충북은 올 10월까지 전년 대비 28.8% 늘어난 278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단법인 충북경제포럼이 창립 27주년을 맞았습니다. 청주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선영 주식회사 오름 대표와 이수환 카페인 마케팅 대표, 김용겸 대일기업, 홍현정 서우조경건설 대표 등 4명이 충북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1998년 설립된 충북경제포럼은 충북 경제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를 위해 기업인과 경제단체, 교수 등 250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입니다. 산업재해가 반복돼 온 국내 최대 제과제빵 기업인 SPC그룹.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과 장시간 노동 환경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SPC그룹이 3천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음성 맹동에 근로자들이 안전한 스마트 신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생산 구조의 안전 취약점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 맹동에 조성 중인 휴먼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삼립과 파리바게트, BR 코리아 등으로 구성된 국내 1위의 제과 제빵업체인 SPC그룹이 이곳에 자사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산업단지의 20%를 차지하는 18만 제곱미터로 입주 기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충청북도 음성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착공할 음성 신공장은 AI와 로봇 자동화, IoT 센서 등을 통해 그동안 지적돼온 근로자 안전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생산시설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는 협착 사망 사고가 반복됐던 만큼 설비 중심의 안전 대책을 전면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존 공장의 생산량 일부를 이전합니다. SPC그룹도 음성 공장이 안전한 일터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음성의 부지를 선택해서 아주 현대화된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지어서 생산성과 또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지역은 천여 명의 고용과 투자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PC그룹에서 먼저 좀 제안을 해서 저희 음성 복숭아를 활용해서 타르타르트 출시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방안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SPC그룹의 이번 안전 전환 선언이 단순한 설비 확충을 넘어 장시간 노동 환경과 작업 절차 개선, 책임 구조 명확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인접 지역인 청주시가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부터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또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 통제 초소 12곳을 설치하고 거점 소독소 3곳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12월 한 달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현행 12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레인보우 영동페이의 충전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도 조정에 따라 캐시백 적립은 전달보다 6만 원 많은 최대 2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충북의 농가 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충북 농업인 변화를 보면 지난해 충북의 농가소득은 4,654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27.2% 늘었지만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농업소득은 872만 9천 원으로 오히려 30% 이상 줄었습니다. 한편 충북의 농업인구는 21.5% 감소한 1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 최초의 스마트 과수원이 보은에 들어섭니다. 보은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비 포함 49억 원을 들여 삼승면에 21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는 과수원을 평면화해 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자동화 시설을 갖춰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충북 아트센터 기획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이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15개국 33개 작품 가운데 당선된 5개사가 설계 콘셉트와 공간 구성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투자 규모와 운영 수지 개선 방안을 보완해 내년에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